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한바닥에 정리할 내용은 11강 신라 말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한바닥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하대에는 155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되었을 정도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이 시대를 살펴볼 때는 이러한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신라 하대 한바닥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바닥에 정리할 내용은 11강 신라 말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언뜻 살펴보았다시피 신라 중대 때 병덕왕 때에 이르게 되면 어떠한 기록이 있냐면 노급이 부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노급이 부활했다는 것은 귀족의 힘이 그만큼 성장을 했고 반대로 왕권이 약화되었음을 나타내겠죠. 그리고 드디어 해공왕 때에 이르게 되면 이 해공왕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게 되고 그때 왕위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왕위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되고 이러한 결과 해공왕이 시해당하죠. 그리고 드디어 선덕왕이 오르게 되는데 이때부터를 우리는 신라 하대 혹은 신라 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는 선덕왕부터 신라의 마지막 왕인 병순왕 시기까지를 우리는 신라 하대라 부르는데 이 시기는 155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될 정도로 왕이 이렇게 20명의 왕이 교체될 정도로 매우 어떠한 시기였다? 혼란한 시기였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 말기를 살펴볼 때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모습의 시대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중앙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즉 왕과 관련해서는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던 거죠. 진골과 진골 간에 이러한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일어나서 왕권 자체가 당연히 약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또한 귀족들 같은 경우에도 이 시기에 이르게 되면 향락과 그리고 폐에 빠지고 또한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대농장과 그리고 많은 노비와 그리고 각자의 사병들을 이렇게 늘려가고 있던 이러한 시기에 해당되더라. 아울러서 또한 신라의 골품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이 있죠. 바로 육두품이라는 세력은 골품제에 대한 불만이 강화되어서 반신라 세력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던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시기가 신라 말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중앙에서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되고 또한 뚜품은 또한 신라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지방에 대한 통제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중앙이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지에서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졌겠죠. 그에 따라서 농민봉기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대표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났던 가장 극심했던 시기가 진성여왕 시기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사료에 보시면 진성여왕 3년 나라 안의 여러 주군에서 공부를 바치지 않으니 창고가 비어버리고 나라의 쓰임이 궁핍해졌다. 이처럼 이 진성여왕이 놓으면 이는 신라 하대, 신라 말기에 해당되는 시기구나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되고 아울러서 이 진성여왕 시기 때 일어났던 대표적인 농민봉기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원종과 애노의 봉기라는 것이 있더라. 이 내용 사료로 종종 출제되는 부분이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성여왕 시기에 대표적으로 어떠한 난이 일어났다? 원종과 그리고 애노의 난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농민봉기가 일어났더라. 그리고 또한 이처럼 중앙에서 지방에 대한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지방 곳곳에서 농민봉기가 발생을 하자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뭐라 부르냐면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족 매우 중요한 세력이니 꼭 체크를 해두시고 이러한 호족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연헌이라든지 그리고 궁예라든지 그리고 왕건이라든지
이러한 호족들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아울러서 사상적으로는 선종이라든지 그리고 풍수 지리설 등이 이 시기에 유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들 중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육두품 세력이라든지 이 선종 그리고 풍수 지리설 세력들이 누구를 지원해 주게 되냐면 이 호족들을 지원하게 되고, 이 독자적이었던 이 호족 세력들이 드디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보시면은 견훤 같은 경우에는 900제를 900년에 건국을 하게 되고, 궁예 같은 경우에도 우고구려를 901년에 건국을 하게 되는 거죠. 이후 신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 왕이 이렇게 경순왕이 신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드디어 어떤 시대로 나가게 되었다? 우삼국 시대로 나가게 된 거죠. 때문에 보시면 지금 잠깐 요점 정리를 하자면, 진골과 중앙에서는 진골 간의 왕이 다툼이 치열하게 일어났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왕권 자체가 약화됩니다. 왕권 자체가 약화되고 중앙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자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방에서 새로운 세력인 호족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호족을 누가 지원하느냐? 육두품이라든지 그리고 선종 세력이 지원을 하면서 드디어 새로운 나라로 나아갈 이러한 모습이 보여졌던 시기가 바로 신라 말의 사회 변화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